삐삐삐. 한밤의 수술실. 차가운 형광등빛 아래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긴장한 얼굴로 집중하고 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를 깬다. 수술대 위 52세 중년 남자가 누워있다. 그의 가슴은 열려있고 생명줄은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다. 집도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심장 이식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혜자 박정우 52세 남성. 말기 신부전. 간호사가 대답한다. 기증자 코드 1017. 여성 38세. 사망 시각 오전 3시 12분. 다른 수술실에서 운반된 아이스박스가 조심스럽게 열린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의 심장이 담겨 있다. 아직도 생명의 온기를 품은 듯한. 집도의가 심장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수술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이식 시작합니다. 심장이 남자의 가슴 안으로 들어간다. 봉합이 시작된다. 모니터의 직선이 이어진다. 심장 활동 개시.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 한 번, 두 번. 그 순간 수술실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며 번쩍인다. 뭐지? 전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니터에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쿵, 쿵, 쿵.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집도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아직 마취 중인 수술대 위의 남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간호사가 놀라서 말한다. 선생님, 환자가 이상하군. 완전 마취 상태인데. 모니터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진다. 불규칙하게. 심박수 급상승. 150, 160. 진정제 투여. 혼란 속에서 수술대 위에 남자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살고 싶어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간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본다. 집도의가 미간을 찌푸린다. 환성대 자극일 겁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진의 등골이 서늘하다. 깊은 밤. 고급 아파트 침실. 박정우가 침대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킨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가슴을 움켜쥔다. 숨이 가쁘다. 또야. 창문으로 다가간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12분. 정확히 그 시간. 그 순간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슬픈 멜로디. 누가 이 시간에 피아노를? 심장이 더 격렬하게 뛴다. 가슴을 누르지만 소용없다. 마치 누군가 가슴 안에서 울부짖는 것 같다. 거울로 다가간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기 얼굴인데 낯설다. 눈빛이 다르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인다. 긴 머리의 여자. 공포에 질린 표정.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다시 보면 자기 얼굴이다. 3개월 전 나는 죽을 뻔했다. 심장이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의 심장을 받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박정우 씨, 정말 회복이 빠르시네요. 이식 후 3개월인데 거부 반응도 없고 심장 기능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웃지 못한다. 피곤한 얼굴로 말한다. 선생님,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죠? 심장이 제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이상하게 뛰어요. 특히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요. 새벽 3시 12분. 의사가 메모하며 말한다. 수술 후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어요. PTSD 증상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의사는 처방전을 쓰며 말한다. 진통제와 수면제 드릴게요. 일주일 복용하시고 다시 오세요. 심리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정우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또 뛴다. 피아노 소리. 병원 1층 로비에서 들려온다. 누군가 자선 공연을 하고 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한다.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여성이 연주하고 있다. 그 순간 정우의 시야가 흐려진다. 피아노를 치는 것은 더 이상 그 젊은 여성이 아니다. 다른 여자가 보인다. 긴 머리, 흰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연주하며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입을 연다. 살고 싶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다. 으악!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온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119 불러요. 혼란 속에서 정우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밤. 정우는 또 꿈을 꾼다. 빛 속, 어둠 속,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달리고 있다. 뒤를 돌아본다. 겁에 질린 표정.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 안 돼, 제발. 여자가 다리 위에 선다. 한강대교. 난간을 붙잡는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만. 당신 제발 우리 아들 생각해요. 늦었어. 이미 늦었어.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냉정한. 안 돼. 여자의 비명. 그리고 추락. 붉은 우산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진다. 으악. 정우가 잠에서 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가슴을 움켜쥔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시계. 새벽 3시 12분. 또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꿈. 같은 공포. 정우는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심장 이식 후 기억. 장기 기증자 기억전이. 심장의 기억. 수많은 기사와 논문이 나온다. 그중 하나를 클릭한다. 심장 이식 후 기증자의 취향과 성격 변화 경험한 환자들. 일부 심장 이식 환자들이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취향이나 성격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 남성 환자는 평생 싫어하던 클래식 음악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고, 알고 보니 기증자가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과학계에서는 세포 기억 가설로 설명하지만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정우는 화면을 응시한다. 기증자 내 심장을 준 사람. 그는 병원 기록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증자 정보는 모두 비공개다. 법으로 보호되는 정보.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는다. 담당 코디네이터를 만난다. 기증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코디네이터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보는 철저히 분리되어 법으로 보호받는 사항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제 안에서 계속 뭔가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나온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오다가 부딪힌다. 아, 죄송합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정우가 죽는 것을 돕는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온다. 장기 기증 기록. 기증자 코드 1017. 성별 여성. 나이 38세. 사망 일시 2024년 8월 15일 오전 3시 12분. 사망 원인 추락사. 기증장기 심장, 간, 신장. 추락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린다. 간호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간다. 이건 기밀 서류예요. 보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했다. 여성, 38세, 추락사. 8월 15일 새벽 3시 12분. 꿈에서 본 그 시간. 추락사. 사고였을까? 아니면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이 진짜였을까? 이 심장은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검색을 시작한다. 2024년 8월 15일 추락사 여성. 8월 15일 사망사고. 한강대교 추락. 여러 기사가 나온다. 그중 하나. 피아니스트 이수진 씨, 한강대교서 추락사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생명 선물. 기사를 클릭한다. 사진이 나온다. 그 순간 정우의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진다. 사진 속 여자. 꿈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다. 환영으로 본 그 여자.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한강대교에서
피아니스트 이수진 38씨가 차량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빗길 운전 중 차량 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는 생전장기 기증을 약속했으며 유족의 동의로 심장, 간, 신장이 각각 3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다. 이 씨는 15년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55과 10살 아들이 유족으로 남았다. 정우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이수진, 38세, 피아니스트, 추락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슬픔이 밀려온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눈물이 흐른다.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나에게 심장을 준 거였군요. 기사를 더 읽는다. 사고 당시 CCTV에는 이 씨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난간을 들이받는 모습이 찍혔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돼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빗길과 과속이 원인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우는 그 문장에 멈춘다. 블랙박스가 파손됐다고? 너무 완벽한 사고 아닌가? 의심이 싹 튼다. 며칠 후 정우는 기사에 나온 피아노 학원 주소를 찾아간다. 주택가 골목, 수진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다. 문 앞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우가 망설이며 서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온다. 학원 찾으세요? 지금 안 해요. 혹시 이수진 선생님이?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아, 그 불쌍한 사람.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뒤로 남편분이 학원 문 닫았죠.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 계실 거예요. 2층이에요. 하지만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정우는 계단을 올라간다. 2층 문 앞.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 후 문이 열린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온다.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 며칠은 면도를 안 한 듯하다. 술 냄새가 난다. 누구세요? 저 실례지만 이수진 선생님의 남편분이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굳는다. 당신은? 저는 선생님의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장을.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래서요?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다. 아니, 적대적이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왜요? 죽은 사람 파헤쳐서 뭐하게요? 저는 단지 당신이 받은 건 심장이에요. 기계 부품 같은 거라고요. 거기에 무슨 사연이나 감정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요. 그냥 고맙다 하고 잘 사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상한 걸 겪고 있어요. 꿈도 꾸고 환영도 보고 당신 부인이 저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남편의 눈빛이 변한다. 날카로워진다. 무슨 소리예요? 부인이 추락하는 꿈이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요. 새벽 3시 12분. 부인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더 이상 우리를 찾지 말아주십시오. 아내는 이미 갔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돌아가세요. 문이 쾅 하고 닫힌다. 정우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심장이 또 뛴다. 격렬하게. 마치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외치는 것처럼. 정우는 가슴을 움켜쥔다.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뭘 알고 있는 거야? 밤. 정우는 다시 학원 앞에 온다. 이번에는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다. 뒷문을 확인한다. 잠겨있지만 오래된 자물쇠다. 신용카드로 비튼다. 찰칵 소리와 함께 열린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어둠 속 휴대폰 손전등을 켠다. 학원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마치 주인이 잠시 나간 것처럼. 피아노 앞으로 다가간다. 덮개를 연다. 건반 위에 먼지가 쌓여 있다. 옆 책상 위에 악보들이 쌓여 있다. 하나씩 넘겨본다. 그중 한 장. 손으로 쓴 악보. 제목 심장의 기억. 작곡 이수진. 정우는 악보를 펼친다. 복잡한 악보.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하다.
손이 저절로 피아노 건반 위로 간다. 첫 음을 누른다. 띵 마이너스. 그 순간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친다. 가슴을 움켜쥔다. 숨이 막힌다. 귓가에 목소리가 들린다. 여자의 목소리. 그만 쳐요. 누구세요? 다시 목소리. 제발 그 곡은 제 마지막이었어요. 정우가 비틀거린다. 피아노에 손을 짚는다. 그 순간 또 다른 음이 울린다. 환영이 보인다.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수진이다. 그녀가 연주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곡이 내 마지막 곡이에요. 정우가 손을 뻗는다. 왜요? 왜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뒤를 돌아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해요. 누가요? 당신 남편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거를 남겨놨어요. 찾아주세요. 제발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문 여는 소리. 환영이 사라진다. 정우는 다시 혼자다. 불이 켜진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의 남편 한도윤이 서 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쇠파이프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경찰 불러요. 불법 침입이야. 도윤이 다가온다. 위협적으로. 정우가 황급히 악보를 집어들고 뛰쳐나간다. 거기서 도윤이 쫓아온다. 정우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으로 달린다. 뒤에서 도윤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거 내놔. 그거 중요한 거야. 정우는 더 빨리 달린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모퉁이를 돌아 숨는다. 도윤의 발소리가 지나간다. 숨을 헐떡이며 악보를 본다. 심장의 기억. 그리고 악보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다. USB- 피아노 학원 책상 서랍 밑바닥. 정우의 눈이 커진다. 이게 증거의 위치야. 다음날 아침. 정우는 다시 학원 근처로 온다. 도윤이 외출하기를 기다린다.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도윤이 차를 타고 나간다. 기회다. 정우는 다시 뒷문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학원 안. 책상으로 달려간다. 서랍을 연다. 빈 서랍들. 손으로 서랍 밑바닥을 더듬는다. 이상하다. 밑바닥이 두껍다. 강하게 누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열린다. 그 안에 작은 USB가 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든다. 이게 증거인가? 급히 밖으로 나온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는다. 폴더가 하나 보인다. 진실. 클릭한다. 여러 파일이 있다. 오디오 파일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 파일 하나. 내 일기. 일기를 먼저 연다. 2024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둡다. 도윤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학원 경영이 어렵다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는 늘 부족하다고 한다.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아들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정우의 가슴이 철렁한다. 2024년 3월 20일. 오늘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다. 도윤이 부른 것 같다.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수익자는 도윤과 아들. 보험금은 10억. 거절했더니 도윤이 화를 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 거냐고. 2024년 4월 10일. 결국 보험을 들었다. 도윤이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다. 계속 설득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고. 결국 항복했다. 서류에 서명하는 내 손이 떨렸다. 이상한 예감이 든다. 2024년 6월 30일. 두렵다. 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에 다정한 남편이 아니다.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정비소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다. 우연일까? 집 계단에서도 넘어질 뻔했다. 계단에 물이 흘러 있었다. 아들에게는 들키면 안 된다. 2024년 8월 1일. 확신한다. 도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 내 아들이 있으니까. 대신 증거를 남기기로 했다. 녹음기를 숨겨놨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주길. 2024년 8월 10일 마지막 곡을 완성했다. 심장의 기억. 내 심장이 이 모든 걸 기억하기를. 내가 죽어도 내 심장이 누군가 안에서 계속 뛴다면 그 사람이 진실을 밝혀주길.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손이 떨린다. 오디오 파일을 연다. 재생한다. 남자의 목소리. 도윤이다. 더 이상 못 참겠어. 학원은 망해가고 빚은 늘어나고 당신 때문이야. 여자의 목소리. 수진이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보험금만 받으면 다 해결돼. 10억이면 충분해. 무슨 소리예요? 사고를 만들면 돼. 교통사고. 한강대교 같은 데서. 충격적인 침묵.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닥쳐. 아들한테 들리면 어떡해. 녹음이 끝난다.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온몸이 떨린다. 살인 계획된 살인이었어. 다음 파일을 연다. 8월 14일 사망 전날. 수진의 목소리만 들린다. 녹음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 만약 이 녹음을 누가 듣고 있다면 제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내 남편 한도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일 밤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도망갈 수 없어요. 내 아들 때문에. 만약 내가 죽으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흐느끼는 소리. 미안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의 심장은 기억할 거야. 이 모든 걸.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녹음이 끝난다.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심장이 요동친다. 슬픔, 분노, 절망. 수진,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도 아들 때문에. 정우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다. 경찰에 가야 해. 당장.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경찰서. 정우는 형사를 만난다. 40대 남자. 피곤한 얼굴에 회의적인 눈빛.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이수진 씨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형사가 메모하며 말한다. 이수진? 8월에 한강대교에서 추락한? 사고가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변한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정우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는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들이요. 형사가 USB를 받아든다. 어디서 구한 겁니까? 피해자가 남긴 겁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피해자와 무슨 관계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저는 이수진 씨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형사가 눈을 깜빡인다. 심장을? 네. 3개월 전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꿈을 꾸고 환영을 보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는다. 파일들을 확인한다. 일기를 읽는다. 녹음을 듣는다.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이게 진짜입니까? 분석해보시면 알 겁니다. 조작된 게 아니에요. 형사가 다른 파일들도 확인한다. 분명 심각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 재수사해 주실 수 있나요? 형사가 한숨을 쉰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의 출처가 불명확해요. 당신이 어떻게 얻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가 남긴 거라고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녹음이 진짜라 해도 대화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좋겠다는 말과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량 조작 흔적, 목격자, 현장 증거하지만 사건이 3개월 전이고 이미 종결됐어요. 차량도 폐차됐고. 정우는 주먹을 쥔다. 그럼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가 정우를 똑바로 본다. 조심하세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상대방은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정우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우는 불안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증거가 있어도 부족하다. 법은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죽었고 도윤은 완벽하게 은폐했다. 어떻게 해야지? 그날 밤 정우는 집에 혼자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인터폰을 확인한다. 한도윤이다.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어떻게 내 집을? 초인종이 계속 울린다. 그리고 노크 소리. 박정우 씨, 저 한도윤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는 문 앞으로 다가간다. 도어락을 확인한다. 잠겨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USB.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원 CCTV에 당신 얼굴 다 찍혔어요. 불법 침입이에요. 정우는 침을 삼킨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경찰이 올 텐데요. 왜 직접 오셨어요? 문 밖에서 침묵.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 이번에는 낮고 위협적이다. 당신이 뭘 가졌는지 알아요. 그거 쓸모없어요. 아무 증거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찾으러 오시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나한테 연락했어요. 당신이 고소했죠? 고소가 아니라 제보입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당신이 심장 받았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정우는 문을 사이에 두고 말한다. 당신이 아내를 죽였잖아요. 침묵. 긴 침묘.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 섬뜩하게 차갑다. 증명할 수 있어요? USB에 다 있어요.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변호사 만나봤어요. 그거로는 안 된대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한다. USB 돌려주세요. 그럼 당신도 놔두겠어요? 안 그러면 당신도 사고당할 수 있어요. 심장 이식 환자는 약하잖아요. 언제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죠. 협박이다. 노골적인.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경찰 부를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진다. 정우는 문에 기대어 숨을 헐떡인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누군가 제 집 앞에서 협박을. 하지만 말을 멈춘다. 도윤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도 없다. 전화를 끊는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본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는 경고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는 이미 한 번 죽였으니까. 다음 날 정우는 수진의 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먼저 수진의 옛 제자를 만난다. 20대 중반 여성. 수진 선생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여성이 잠시 생각한다. 마지막 몇 달은 좀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셨고 가끔 멍 때리실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레슨 중에 우시기도 하셨어요. 우셨다고요? 네.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가족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어라고요. 정우는 메모한다. 다음은 학원 근처 카페 사장을 만난다. 수진 씨요? 자주 오셨죠? 커피 마시면서 악보 보고. 근데 마지막 몇 달은 혼자 오셨어요. 전에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둘의 관계가 어땠나요? 카페 사장이 목소리를 낮춘다. 사실 한 번은 이상한 걸 봤어요. 주차장에서 두 분이 다투는 거예요. 남편분이 수진 씨 팔을 세게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수진 씨가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였죠? 7월쯤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 정우는 계속 메모한다.
다음은 수진이 다니던 정비소를 찾는다. 정비소 사장을 만난다. 이수진 씨 차량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사고 나기 전에 몇 번 오셨어요. 무슨 문제였나요? 브레이크요. 자꾸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혹시 남편분이 차를 가져온 적은요? 정비소 사장이 생각한다. 아, 한 번 있었어요. 7월 말쯤 남편분이 오셔서 정기 점검 받는다고 맡기고 가셨어요. 근데 이상했던 게 뭐가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차가 멀쩡했거든요. 별로 점검할 게 없어서 그냥 오일만 갈았어요. 근데 남편분이 브레이크 주변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의 심장이 뛴다. 브레이크 주변을요? 네. 그래서 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브레이크만 계속 체크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혹시 그때 기록 남아있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정비소 사장이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뒤진다. 한참 후 나온다. 여기요. 7월 28일. 한도윤 씨 이름으로 입고됐네요. 정우는 사진을 찍는다. 고맙습니다. 저녁. 정우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다. 제자 증언 수진이 마지막 몇 달간 우울했고 가족이 무섭다고 말함. 카페 사장 증언 도윤이 수진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걸 목격. 정비소 증언 도윤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계속 점검하게 함.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 휴대폰이 울린다. 경찰서에서다. 여보세요? 형사의 목소리다. 박정우 씨? 김민수 형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USB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은 조작되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 이것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이 실제 범행을 직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물리적 증거 혹시 사고 당일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거 없을까요? 기사에서는 블랙박스가 파손됐다고 했는데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너무 완벽하게 파손됐거든요.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조작한 거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박정우 씨, 조심하세요. 한도윤 씨가 당신을 찾아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한도윤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거든요. 그가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불법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더군요. 정우는 당황한다.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당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긴다. 정우는 창밖을 본다. 어둠이 깔려 있다. 불안하다. 다음 날, 정우는 수진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다. 할머니가 준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주택가, 작은 단독주택 앞, 초인종을 누른다. 70대 할머니가 문을 연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씨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 딸이요? 네. 제가 수진 씨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진다. 심장을 그럼 당신이? 네. 죄송하지만 수진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문을 연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한다. 소파에 앉는다. 수진이가 당신 안에서 살고 있군요.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네. 그리고 수진 씨가 저에게 뭔가 말하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요? 진실을요?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의 손이 떨린다. 당신도 느꼈군요. 네. 나도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조심스러운 애였어요. 특히 운전할 때는. 그런 애가 한강대교에서 그런 사고를.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변했어요. 사업이 안 풀리면서부터 딸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혹시 폭력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 번 봤어요. 딸 팔에 멍이 들어있는 걸.
물어봤더니 넘어져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누가 왔어요? 10살 소년이 나온다. 준호다. 정우를 본다. 안녕. 안녕, 준호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할머니랑 무슨 얘기하세요? 할머니가 말한다. 준호야, 이 아저씨는 엄마를 알던 분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인다. 엄마를요? 엄마 어떠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하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는 엄마 얘기하지 말래요. 하면 화내요. 정우와 할머니가 눈빛을 교환한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준호야, 아빠가 요즘 어때? 음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전화를 많이 해요. 밤에 큰 소리로. 무슨 전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한다. 준호야, 혹시 아빠가 위험한 행동하면 할머니한테 바로 말씀드려야 해?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우는 할머니에게 말한다.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준호를 잘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설명하긴 복잡한데 일단 도윤 씨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준호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설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을 걷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다시 걷는다. 발소리가 또 들린다. 이번에는 더 가깝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빨리 걷는다. 발소리도 빨라진다. 뛴다. 뒤에서도 뛰는 소리. 젠장. 모퉁이를 돈다. 편의점이 보인다. 안으로 뛰어든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본다.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점원이 묻는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0분을 기다린 후 밖으로 나온다.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집까지 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근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는다. 여보세요? 박정우 씨. 도윤의 목소리다. 당신이 어떻게 내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까? 경고해요. 당신이 계속 이런 짓 하면 당신도 아내처럼 될 수 있어요. 자백하는 겁니까? 아내를 죽였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통화도 녹음 못할걸요? 번호도 추적 안 될 거고. 경찰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당신이 가진 USB도 소용없어요. 변호사가 그러던데 정황 증거일 뿐이래요. 물리적 증거를 찾을 겁니다. 도윤이 웃는다. 3개월 전 일인데? 차는 폐차됐고 CCTV는 비 때문에 흐릿하고 블랙박스는 파손됐어요. 뭘 찾겠어요? 당신이 조작했겠죠. 증명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더 낮아진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심장 이식 환자는 약하잖아요. 면역억제제 먹죠? 감염에도 약하고 사고도 쉽게 나고. 조심하세요, 박정우 씨. 전화가 끊긴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채 떨고 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닫는다. 모든 문을 확인한다. 잠겨 있다. 하지만 불안하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심장이 계속 불규칙하게 뛴다. 새벽 3시 12분. 심장이 갑자기 요동친다. 가슴을 움켜쥔다. 환영이 보인다. 수진이 서 있다. 그녀가 말한다. 조심해요. 그가 당신도 죽이려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 결정적인 증거 블랙박스, 진짜 블랙박스는 남아있어요. 어디에요? 차 안에 숨겨놨어요. 보험용으로. 차는 폐차됐잖아요. 폐차장 아직 있을 거예요. 찾아요. 환영이 사라진다.
정우는 벌떡 일어난다. 블랙박스, 예비 블랙박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수진의 차가 폐차된 곳을 찾는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낸다. 경기도 외곽의 폐차장. 택시를 타고 간다. 넓은 폐차장. 수백 대의 폐차들이 쌓여 있다. 사무실로 들어간다. 무슨 일이세요? 저 8월에 폐차된 차량 하나 찾고 있는데요. 이수진 씨명의 승용차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8월 20일에 입고됐네요. 아직 압축 안 했을 거예요. 저쪽 구역에 있을 겁니다. 볼 수 있을까요? 차주 가족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정우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넨다. 10분만요. 제발. 직원이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인다. 10분. 빨리 보고 나오세요. 폐차장 깊숙이 들어간다. 찌그러진 차들 사이를 지나간다. 그리고 발견한다. 수진의 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차문을 연다. 뻑뻑하지만 열린다. 안을 살핀다. 혈흔이 남아있다. 에어백이 터진 흔적. 룸미러를 확인한다. 블랙박스가 있던 자리. 비어있다. 하지만 수진은 숨겨놨다고 했다. 글러브 박스를 연다. 서류들. 아무것도 없다. 좌석 밑을 확인한다. 없다. 트렁크로 간다. 연다. 스페어 타이어를 드러낸다. 그 밑 작은 방수 파우치가 있다. 이거다. 파우치를 연다. 작은 블랙박스와 SD카드. 예비 블랙박스. 주머니에 넣는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본다. 도윤이 서 있다. 어떻게? 당신 미행했어요. 여기 올 줄 알았어요. 도윤이 다가온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 그거 내놔요. 안 돼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딴 거 없어. 도윤이 쇠파이프를 휘두른다. 정우가 피한다. 살려줘요. 뛴다. 폐차들 사이로. 도윤이 쫓아온다. 거기서. 정우는 차들 사이를 누비며 도망간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사무실이 보인다. 달린다. 도윤이 쇠파이프를 던진다. 정우의 다리에 맞는다. 으악. 넘어진다. 도윤이 다가온다. 이제 끝이야. 정우는 기어간다. 도윤이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린다. 그 순간 직원이 뛰어나온다.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멈춘다. 경찰 부를 거예요. 도윤은 정우를 노려본다. 다음엔 없어. 도망간다. 직원이 정우를 일으킨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한다. 블랙박스가 있다. 있어. 증거가 있어.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도윤도 알았다. 그는 이제 필사적이다.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 병원. 정우는 다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블랙박스 SD카드를 삽입한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연다. 8월 15일 파일을 찾는다. 새벽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재생한다. 영상이 나온다. 수진이 운전하고 있다. 밤. 비가 내린다. 핸들을 꽉 쥐고 있다. 긴장한 표정. 백미러를 자꾸 확인한다.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다. 수진이 중얼거린다. 또 따라와. 왜 자꾸 따라와? 한강대교에 진입한다. 뒷차가 더 가까이 붙는다. 제발 그만.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뜬다. 받는다. 여보. 도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디 가는 거야, 이 밤에? 그냥 드라이브.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려는 거지? 아니야. 차 세워. 싫어. 세우라고. 뒷차가 들이받는다. 으악. 차가 흔들린다. 수진이 핸들을 잡으려 애쓴다. 또 들이받는다. 제발. 우리 아들 생각해. 늦었어. 이미 늦었어. 너만 없으면 다 해결돼. 차가 중앙선을 넘는다. 수진이 비명을 지른다. 난간이 보인다. 안 돼. 충돌.
차가 난간을 뚫고 추락한다. 비명. 영상이 끊긴다. 정우는 화면을 응시한다. 눈물이 흐른다. 당신은 끝까지 싸웠구나. 영상을 저장한다. 백업도 만든다. 즉시 경찰서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김민수 형사님. 증거 찾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정말입니까? 네. 도윤이 아내 차를 들이받는 게 다 찍혔어요. 통화 내용도.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전화를 끊는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드디어 끝났어.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인터폰을 확인한다. 도윤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준호를 데리고 있다. 정우의 심장이 멈춘다. 안 돼. 인터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 박정우 씨, 문 여세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카메라에 칼이 보인다. 준호의 목에 대고 있다. 준호가 울고 있다. 아저씨 무서워요. 정우는 주먹을 쥔다. 미친놈. 10초 드릴게요. 안 열면 이 아이 죽습니다. 하나 둘. 정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을 연다. 도윤이 준호를 끌고 들어온다. 정우의 집 거실. 도윤이 문을 발로 차서 닫는다. 블랙박스 어딨어요? 아이를 놔주세요. 아이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블랙박스. 도윤이 칼을 준호 목에 더 가까이 댄다. 준호가 울부짖는다. 아빠, 그만해요. 입 닥쳐. 정우는 손을 든다. 알겠어요. 줄게요. 일단 칼부터 내려놓으세요. 거짓말하면 이 아이 죽어요. 정우는 컴퓨터로 간다. SD카드를 꺼낸다. 여기 있어요. 도윤이 손을 내민다. 이리 줘요. 정우가 다가간다. SD카드를 건넨다. 도윤이 받아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다. 부서진다. 이제 끝이야. 증거 없어. 정우는 침착하게 말한다. 백업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뭐?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이미 보냈어요. 30분 후면 경찰 옵니다. 도윤이 웃는다. 미친 듯이. 하하하하. 그럼 다 끝났네. 내 인생 끝났어. 아이는 놔주세요. 아이한테 죄 없잖아요. 죄 없어? 이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애만 없었으면, 아내만 없었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준호가 운다. 아빠 나 때문이야? 그래. 너 때문이야. 너랑 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정우가 다가간다. 한도윤,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나도, 이 애도 당신도. 도윤이 칼을 들어 정우에게 휘두른다. 정우가 피한다. 준호야 도망가. 준호가 도윤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도윤이 준호를 밀친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진다. 정우가 도윤에게 달려든다. 몸싸움. 칼이 공중에서 떨어진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군다. 정우가 도윤의 손목을 잡는다. 이제 그만. 당신 이미 졌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도윤이 정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정우의 심장. 이식받은 심장. 심장이 멈출 듯 아프다. 당신 심장 약하잖아. 이렇게 죽으면 사고야. 또 친다. 정우가 쓰러진다. 가슴을 움켜쥔다. 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도윤이 칼을 집어든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칼을 들어 올린다. 그 순간 정우의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 따뜻함. 심장이 강하게 뛴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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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어나요. 내 아들을 지켜요. 정우의 눈이 번쩍 뜨인다. 도윤이 칼을 내리찍는다. 정우가 손으로 막는다. 칼날이 손바닥을 베인다. 으악. 하지만 막는다. 힘이 솟는다. 설명할 수 없는 힘. 도윤을 밀어낸다. 일어선다. 당신이 수진의 아들을 다치게 하게 놔둘 수 없어요.
정우가 도윤에게 달려든다. 주먹으로 친다. 도윤이 비틀거린다. 칼이 떨어진다. 정우가 도윤을 바닥에 눕힌다. 팔을 비튼다. 으악, 안 돼요. 경찰 올 때까지 못 놔줘요. 준호가 운다. 아저씨, 준호야, 현관문 열어. 경찰 오면 안내해. 준호가 문으로 달려간다. 그 순간 도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정우의 손목을 물어뜯는다. 으악, 정우가 순간 힘이 풀린다. 도윤이 벗어난다. 일어난다. 칼을 다시 짚는다. 다 죽어. 준호에게 달려든다. 안 돼. 정우가 도윤을 뒤에서 붙잡는다. 칼이 정우의 옆구리를 스친다. 피가 흐른다. 하지만 놓지 않는다. 준호를 건드리지 마. 두 사람이 바닥으로 넘어진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린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형사 김민수가 총을 겨눈다. 한도윤, 칼 내려놔. 도윤이 멈춘다. 정우를 놓는다. 칼을 떨어뜨린다. 무릎을 꿇는다. 끝이야, 다 끝났어. 경찰들이 도윤을 제압한다. 수갑을 채운다. 정우는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인다. 준호가 달려온다. 아저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구급대원들이 들어온다. 정우를 들것에 눕힌다. 심박수 불안정. 빨리 병원으로. 정우는 천장을 본다. 시야가 흐려진다. 준호의 얼굴이 보인다. 우는 얼굴. 아저씨, 깨어나요. 정우는 미소 짓는다. 너는 안전해, 그걸로 됐어. 눈을 감는다. 응급실. 의사들이 정우를 둘러싸고 있다. 심박수 급감. 심실세동. 제세동기. 전기 충격. 정우의 몸이 튕긴다. 반응 없음. 다시. 또 충격. 모니터의 선이 평평하다. 안 돼, 안 돼. 의사가 심장 마사지를 시작한다. 포기하지 마. 이 환자 이식 환자야. 살려야 해. 계속 마사지. 하지만 반응이 없다. 시간이 흐른다. 5분, 10분. 의사가 땀을 흘린다. 선생님, 너무 오래. 조금만 더. 그 순간 정우의 의식 속 어둠, 그리고 빛 하나. 수진이 서 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제가요? 내 아들을 지켜줘서, 진실을 밝혀줘서. 당신이 저를 살린 거예요. 당신 심장이. 수진이 미소 짓는다. 내 심장은 이제 당신 거예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요. 당신의 삶을 살아요. 내 목까지. 수진 씨. 수진이 손을 뻗는다. 정우의 가슴에 댄다. 따뜻함이 퍼진다. 이제 가요. 평화롭게. 빛이 사라진다. 현실. 모니터에 파동이 나타난다. 삐삐삐.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야. 의사들이 환호한다. 정우의 눈꺼풀이 떨린다. 천천히 눈을 뜬다. 하얀 천장. 여기는. 간호사가 웃으며 말한다. 병원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심장이 뛴다. 규칙적으로. 강하게. 고마워요, 수진 씨. 안녕히. 3주 후. 법정. 도윤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수척하고 무너진 모습.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한다. 피고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 이수진을 살해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된다. 도윤의 차가 수진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 방청객들이 경악한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변호인이 일어난다. 피고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한다.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치밀한 범행입니다. 녹음 파일들이 재생된다. 도윤의 목소리. 보험금만 받으면 다 해결돼.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 수진의 어머니다. 준호를 안고 있다. 재판이 계속된다. 증인으로 정우가 선다. 증인은 피해자의 심장을 이식받았죠? 네.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 진실을 찾아냈다고? 네. 수진 씨가 저를 통해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도윤이 고개를 든다. 정우를 본다. 눈빛이 마주친다. 정우가 말한다. 한도윤, 당신은 아내를 죽였을 뿐 아니라 아들의 어머니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군다. 재판이 끝난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피고 한도윤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 도윤이 무너진다. 끌려가며 울부짖는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는 없다. 다만 침묵. 무겁고 슬픈 침묵. 6개월 후 봄. 수진 피아노 학원 재개관식. 새로 단장한 학원. 밝고 깨끗하다. 벽에는 수진의 사진이 걸려있다. 영원히 기억될 스승 마이너스 이수진.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옛 제자들, 지역 주민들. 정우도 왔다. 건강한 모습. 새로 부임한 젊은 강사가 인사한다. 이수진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준호가 무대에 오른다. 15개월 만에 많이 자랐다. 피아노 앞에 앉는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심장의 기억.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른다.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다.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심장이 뛴다. 평온하게. 더 이상 환영도 악몽도 없다. 다만 따뜻한 기억만. 연주가 끝난다. 박수. 준호가 인사한다. 내려와서 정우에게 다가온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의 진실을 밝혀줘서. 아니야. 나도 고마워. 네 엄마가 나를 살렸어. 엄마가 아저씨 안에서 계속 살아있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매 순간. 할머니가 다가온다. 준호 키우는 것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정우는 학원을 둘러본다. 학생들이 웃으며 피아노를 친다. 수진의 꿈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속에서 계속 산다. 수진은 떠났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나를 통해, 그녀의 아들을 통해, 그녀의 음악을 통해. 1년 후. 묘지. 수진의 묘. 정우가 백합을 들고 찾아온다. 묘비에 꽃을 놓는다. 피아니스트 이수진 1986-2024. 사랑으로 세상을 연주하다. 수진씨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요. 당신 아들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분다. 당신 심장 덕분에 저도 잘 살고 있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완벽하대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소 짓는다.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학원도 아들도 진실도.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고마워요. 제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안녕히 쉬세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심장이 뛴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차게. 정우는 돌아선다. 산을 내려간다. 묘지 위로 봄꽃이 흩날린다.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